안녕하세요. 삼회기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는 잘 들으셨나요? 비대면의 한계점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의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다 빨아놓은 이불을 세탁기에 다시 넣으면 어떡해요? 빨려고 내놓은 거 아니야? 넣으려고 세탁기에서 아까 꺼내둔 거잖아요. 네가 이불을 언제 빨았다고 그래? 됐어요. 앞으로 집안일에 일절 손대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늙었다고 괄시하는 거냐? 아이고, 고아원으로 가는 게 낫지. 며느리 눈치 보여 살겠니? 에휴, 또 저만 못된 사람 만드시네요. 할머니, 고아원이 아니라 요양원이겠죠? 말씀 좀 바로 하세요.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지. 너도 나이 들어봐라. 넌 뭐 다를 것 같냐? 돈 가져갔다고 거짓말도 하시잖아요. 억울해요. CCTV 달아서 보자니까요. 도우미가 돈을 가져가나? 영감, 아무래도 도우미를 내보내야겠어요. 도우미를 또 바꾸자고? 당신이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잖아. 이번 아줌마까지 내보낼 순 없어. 당신, 그 도우미한테 땀만 믿는 거 아니오? 아주 돌았구만. 또라이가 다 됐어. 그년이랑 쑥덕거리는 거 봤어요. 잡아댄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요양원에 확 쳐넣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 애들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 번잡하게 뭐 하려다 사고치지 말고. 할아버지, 그렇게 윽박 지르지 마세요. 할머니는 치매잖아요. 치매 환자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치매라고요, 치매. 치매라고? 아이고,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 어머, 할머니, 혼자서 절대 나가지 마세요.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해요. 집에서 그냥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건 말씀하시면 다 사다 드릴게요. 아범아, 언제 들어오냐?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라고 아까 전화드렸잖아요. 회식이 있어? 일찍 와라. 너밖에 없어. 너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마. 아버지랑 또 다투셨어요? 어머니가 절 봐서 참으세요. 집이 편하네요. 바깥일도 잘 되죠. 잘 들으셨나요? 각자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무엇보다 자신의 심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이 우울증에 걸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우울증 예방법과 마음을 알아보고 파레기 가족의 스트레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육회기의 의사소통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의사소통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길게는 20년까지 사시는데 그동안 모든 것을 가족이 다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늘 함께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가 정신 나간 소리 그만 좀 하라고 했더니 할머니의 속마음은 내 심정을 알기나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어르신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치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치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도 괴로운 것도 비참한 것도 본인입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는 마음과 태도가 돌봄의 시작입니다. 먼저 공감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단어를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듣는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발달되는 뇌의 기능 중 하나인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자폐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뇌의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입장에 다 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도 없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은 꾸준히 훈련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내 기능을 통해서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마음이 전해져서 내게 이해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위로를 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모르면서 불쌍하다, 힘들겠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대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전해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위로를 느끼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종의 공감 발달 훈련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은 안대를 쓰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안대를 썼다고 생각하며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안대를 가린 것은 치매 어르신이 기억이 없는 깜깜함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대부분 더듬더듬 찾아가게 되고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는데 치매 어르신의 심정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과도 같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업고 다니고 싶겠지만 긴 시간을 같이 할 수 없기에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줄을 매고 지팡이를 쥐어주며 스스로 걸어오시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경험은 사진이 모자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사진 속에는 몇 명이 있는지, 젊은지, 어르신인지, 실내인지, 밖인지, 무엇을 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위험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단서로 하여 전체를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가려진 부분이 적었다면 더 잘 맞추었을 것이고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면 틀렸을 것입니다. 너무 단서가 적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자이크를 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가 없어지니까 넓은 들판에서 엄마가 딸을 업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것처럼 치매 어르신이 선명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기능, 즉 단서를 활용하여 생각해주고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치매 어르신의 마음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라고 모든 내 기능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치매 어르신의 말과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생각을 모두 잘못된 걸로 볼 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성격, 살아온 방식, 처한 상황, 치매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치감입니다. 실수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치감을 느끼면서 항상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하는 것이 좋고 책망이나 혼내는 말투로 하지 마시고 어르신에게는 긴장해서 실수한 것이니 긴장을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볍게 상황을 넘기시면 훨씬 더 치매 어르신의 마음이 편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욕저하입니다.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하거나 오래전부터 익숙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제공하고 격려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이 소외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건강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불안 초조입니다. 무슨 일이든 치매 어르신과 상의하시고 치매 어르신의 의견을 따를 거라며 안심하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편해질 수 있고 혹여나 쓸데없는 말이라고 일축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울한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많이 힘들었군요 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이와 상의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전과 달라진 가족들의 대우를 무시했다고 받아들이고 격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심정을 역설적으로 남이 무시해서 그런 거라며 돌려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신 거냐며 죄송하다고 화를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정하는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르신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가 가장 문제인데 하루 이틀 약을 빠뜨린다고 큰일이 나지 않으니 약을 먹이기 위해서 격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에 맞추어 약을 드리거나 다른 신체 질병의 약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근거가 없고 현재의 일도 아닌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신을 따돌린다든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은 비교적 흔합니다. 문제 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며 탓을 돌릴 수 있으니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치매 어르신의 장점들을 칭찬해 주시고 많이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굳게 믿고 망상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흔합니다. 잘 들어주되 물건이 자꾸 사라져서 많이 속상하시겠다고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식사를 거르지 마시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에게 뭐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상황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치매 어르신에게 아주 익숙한 물건이나 좋아하는 물건, 사진, 음악 등을 가까이 두고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게 하는 전환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도 괴로운 것도 본인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남아있는 기능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환자의 마음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남편의 심정에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순간순간 짜증스러운 마음, 요양원이 낫다고 합리하는 소감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떨 때 짜증이 나신가요? 이 시간 이후 짜증을 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피할 때 사용하는 심리입니다. 여러 형편을 생각해서 말로는 진짜 마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속마음입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표현은 치매 어르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굴 비난하는 것도 아닌 이상 힘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털어버리는 모습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옳고 그르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파괴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괴적으로 돌변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가족으로서 어떤 부분에 공감하셨나요?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배운 내용처럼 마음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들을 점검하고 대처할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